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안전관리자는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지, 또 이를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안전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데요. 그리고 작업 환경은 각종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전관리자이죠. 안전관리자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기계 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도입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들은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죠.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종 안전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조직에 적용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안전관리자의 필수 업무 중 하나예요. 이러한 노력이 모여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서 안전관리자가 무엇인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어떤 분야에서 수요가 필요한 것인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우선 자료를 보시면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설안전, 전기안전, 기계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교통안전, 사람안전까지 이렇게 분류되며 각 분야마다 요구하는 선임 대상 및 자격이 모두 달라요. 한 예시로 건설안전관리자의 경우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사업자는 무조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 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나 공사 금액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 기준은 매년 낮아지며 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죠. 앞서 이야기한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공사 금액 8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공사 금액 6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렇게 천천히 작은 규모의 현장까지 확대되었고 작년 7월부터는 50억 원 이상의 공사의 금액이 들어간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배치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났었지만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사업자에게 형사처벌까지 내려지도록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나 아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전관리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그 자격으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아보는 건설 안전관리자를 예시로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번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소지자, 2번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번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4번 전문대 이상 학력으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 5번 관리감독자로서 3년에서 5년 이상의 경력, 건설업의 경우 시공, 실무 경력. 대표적으로 위 조건들 중에서 해당되는 자격이 하나라도 있다면 건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비슷한 예시로 교통안전관리자의 경우에도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추고 있으시다면 선임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안전관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시로 전기 분야의 경우 전압 및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서 선임 기준이 다른데요. 전압 10만 볼트 미만 및 전기설비 용량 1500kW 미만의 경우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전기산업기사 관련해서 2년, 1년의 경력이나 혹은 전기산업기사 및 4년, 전기기사 이상 및 2년 이런 식으로 자격 증가 그리고 경력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위의 기준으로 맞춰야만 가능하며 위에도 화학, 기획, 가스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것들도 다른 선임 기준을 갖춰야 안전관리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관련 자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관련 학력이나 경력 등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도 학력은 전문 대졸이 아니라
수료만 했더라도 충족되기도 하고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도 가능합니다. 학점만 행제로 41학점 이수하여 충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각자에게 맞는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는 관련 경력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법령의 강화로 인해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범위가 꽤 늘어나서 안전관리자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경력자를 뽑기 희망하던 기업들도 부족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신입이나 경력 상관없이 채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저출산으로 인해 인명사고 피해에 더 예민해진 상태에선 법적 규제가 더 강화되고 그에 따른 따가운 시선과 함께 처벌이 강도 높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빠른 퇴직을 하셨거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을 링크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